현대인들은 조선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평생을 걸쳐 얻었던 정보를 단 하루 만에 습득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정확한지 아닌지는 제쳐놓더라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매일 많은 양의 정보를 접하고 있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는 컴퓨터와 스마트폰, 휴대게임기 등을 가까운 거리에서 사용하는 일이 많아지다 보니 눈의 피로가 축적되어 20대, 30대임에도 불구하고 책이나 신문을 멀리 떨어뜨려야 읽을 수 있다, 조명이 어두우면 보기 힘들다 같은 노안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노안으로 생각해 안과에 갔는데 백내장과 녹내장을 발견한 사례도 많다고 합니다. 백내장은 50대의 절반 이상에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지만 최근에는 10대, 30대 환자들도 늘고 있으니 젊으신 분들도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녹내장 또한 심해지면 실명할 수 있는 무서운 병이지만 이렇다 할 뚜렷한 증상이 없어서 초기에 발견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현대인의 눈은 왜 이렇게 나빠지는 걸까요? 당연하게도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생활 습관 때문입니다. 그게 이유라면 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당연히 있습니다. 생활 습관을 고치면 지금 느끼고 있는 눈 문제를 완화하고 개선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의사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매일 10초 눈운동 책의 저자는 의사 면허를 따고 바로 안과 전문의가 되었는데 전체적인 건강관리를 돕고자 피부과와 소화기 내과에서도 임상 경험을 쌓았습니다. 현재는 항노화의학 전문의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식사생활과 간단한 케어 등 일상 습관이 눈을 포함해 우리 몸의 젊음을 지속시키는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조언하고 있습니다. 겨우 10초, 얼마 안 되는 시간이지만 간단히 할 수 있는 운동을 계속하면 눈과 몸이 놀랄 정도로 변화한다고 말합니다. 눈이 좋아진다면 아무리 바쁜 사람도 10초는 틈틈이 시간 낼 수 있습니다. 바쁜 사람도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일, 언제 어디서든 바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을 책의 내용을 근거로 소개합니다. 계속 실천하다 보면 언젠가는 눈 문제로 고민하지 않고 몸 전체가 젊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여건상 책의 내용 중 일부만 소개해 드립니다. 많이 소개되어 알고 있을 법한 눈동자를 움직이는 운동이나 눈 주변 지압은 생략하고 몸의 혈류를 상승시켜 눈과 뇌에 신선한 혈액을 공급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눈이 나빠지는 주된 원인은 산소 부족입니다. 눈에 산소가 부족해지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눈을 혹사하여 눈 주변 근육이 뭉쳐 혈류가 정체되는 상태, 무언가를 응시하는 작업이 많아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줄어 표면에 산소가 부족해지는 상태, 콘택트 렌즈를 남용하는 상태 등도 심각한 산소 부족을 유발합니다. 산소는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퍼지는데 잘 걷지 않고 전철이나 차만 타고 이동할 경우 혈액순환이 정체되어 산소가 부족해지기도 합니다. 스마트폰이나 게임에 열중하여 고개를 계속 숙이고 있으면 가슴이 압박을 받아 깊은 숨을 쉴 수 없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받아 긴장 상태가 계속되어도 호흡이 얕아지며 산소 부족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가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따라해서 눈 건강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속도가 빠르면 영상을 멈추고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목 워밍업, 뜨거운 넥 타월. 스트레칭을 하기 전 뜨거운 타월로 목을 따뜻하게 해주면
더욱 효과가 있습니다. 뜨거운 넥타월 만들기. 핸드타월 정도 크기의 타월을 물에 적셔 꾹 짜준 후 전자레인지에 1분 정도 데웁니다. 목 뒤에서부터 어깨에 걸쳐 타월을 대고 따뜻하게 해줍니다. 목과 눈에 혈액을 보내는 귀 잡아당기기. 눈과 얼굴 그리고 두피와 목 근육이 서로 연결된 부위가 귀입니다. 이러한 귀를 부드럽게 잡아당기면 굳은 근육을 풀어주고 혈류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귀 전체를 구석구석 문질러 풀면 전신의 혈류도 촉진됩니다. 귀 잡아당기기. 너무 힘을 주지 않고 귓불을 아래로 5회 잡아당깁니다. 다음은 엄지손가락과 검지로 귀 중앙을 잡고 얼굴에서 살짝 멀어지듯이 앞으로 5회 잡아당깁니다. 마지막으로 귀 윗부분을 비스듬히 위로 5회 잡아당깁니다. 쇄골 밑을 푸는 쇄골 마사지. 목이 앞으로 기울면 쇄골 밑이 굳어지므로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쇄골 마사지.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쇄골 바로 밑을 10초간 문질러 풀어줍니다. 다음으로 왼쪽 손가락으로 오른쪽 쇄골 바로 밑을 10초간 문질러 풀어줍니다. 목 뒤 근육을 푸는 흉쇄유돌근 마사지. 귀 밑부터 흉골과 쇄골까지 이어지며 목을 비스듬히 통과하는 것이 흉쇄유돌근입니다. 얼굴을 좌우 한 방향으로 향할 때 도드라지는 근육이 바로 그것입니다. 목 뒤가 굳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 근육도 굳어 있습니다. 흉쇄유돌근을 풀면 목 뒤의 근육을 이완시킬 수 있습니다. 흉쇄유돌근 마사지. 목을 좌우 중 한 방향을 향하게 하고 두드러진 흉쇄유돌근을 엄지손가락을 사용해 아래에서 위로 누르면서 마사지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마사지합니다. 목 옆을 푸는 목 옆 스트레칭. 목 뒤를 비롯해 목 옆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목 옆 스트레칭. 양손을 등으로 돌리고 왼손으로 오른팔을 잡습니다. 오른팔 전체를 아래로 내리듯이 자극하면서 목을 왼쪽 옆으로 내립니다. 5초가 지나면 목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고 팔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왼쪽 옆을 보고 5초 스트레칭을 한 뒤에 원래대로 되돌아옵니다. 다음은 반대로 합니다. 오른쪽 손으로 왼쪽 팔꿈치를 잡고 목을 오른쪽 옆으로 기울여 5초, 원래대로 되돌린 후 오른쪽 옆을 보고 5초 동안 스트레칭 합니다. 등과 어깨를 푸는 견갑골 돌리기. 목의 흉쇄유돌근은 쇄골과 이어져 있으므로 쇄골을 움직여 풀고 등과 어깨는 견갑골을 돌려 풉니다. 견갑골 돌리기. 양손을 어깨 위로 놓고 팔꿈치로 원을 그리듯이 앞에서 뒤로 돌립니다. 팔꿈치가 앞에서 부딪힐 정도로 가까이 돌립니다. 앞에서 뒤로 5회 돌렸다면 다음에는 뒤에서 앞으로 5회 돌립니다. 뭉침을 한 번에 해소하는 견갑골 스트레칭. 견갑골의 움직임을 떠올리면서 그 주변 근육을 풀어줍니다. 견갑골 스트레칭. 양손에 팔꿈치를 굽히고 어깨 높이로 올립니다. 팔꿈치를 뒤로 당겨 견갑골을 끌어당깁니다. 팔꿈치를 굽힌 채로 양팔을 몸 앞쪽으로 되돌려 견갑골 사이를 스트레칭 합니다. 5회 반복합니다. 승모근 하부를 단련하는 견갑골 업다운. 목과 어깨 결림은
승모근 상부가 수축하여 발생합니다. 이때 승모근 하부는 잡아당겨져 늘어난 상태입니다. 승모근 하부를 단련함으로써 상부가 딱딱하게 수축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견갑골 업다운, 양팔을 어깨 높이로 올리고 팔꿈치를 90도로 굽힙니다. 팔을 올린 채로 어깨만 내리면서 견갑골을 천천히 내립니다. 이 동작을 10회 반복합니다. 책상에서 할 수 있는 장단지 올렸다 내리기. 심장은 펌프와 같은 작용을 하며 동맥에 혈액을 보냅니다. 심장에서 출발한 혈액은 전신을 돌아 심장으로 돌아옵니다. 발끝까지 도달한 혈액은 중력을 거슬러 심장으로 되돌아와야 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제2의 심장이라고도 불리는 장단지 근육입니다. 장단지 근육이 수축하여 혈액을 밀어 올리는 것입니다. 장단지 올렸다 내리기. 생각날 때마다 그 자리에서 발끝으로 서기를 반복하며 장단지를 올렸다 내립니다. 이것만으로도 정체되기 쉬운 혈류가 힘차게 돌게 됩니다. 때로는 발끝으로 선 채로 10초에서 20초 걸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장단지 근육이 단련되어 혈액을 미는 힘이 높아집니다. 눈이 좋아지는 갈비뼈 마사지. 동양의학에서는 경락이라는 에너지 길로 간과 눈이 이어져 있으며 깊은 관련이 있다고 여깁니다. 몸 안에 있는 간을 부드럽게 자극할 수 있는 방법이 갈비뼈 마사지입니다. 갈비뼈 마사지. 간은 오른쪽 갈비뼈 밑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른손 중지부터 소지까지 3개의 손가락을 갈비뼈 밑에 대고 내장을 살짝 누릅니다. 간이 굳어 있으면 아파서 손가락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무리하지 말고 시원한 자극만 느껴보도록 누릅니다. 책상에서 할 수 있는 팔꿈치 스트레칭. 스트레스로 긴장이 계속되면 몸 전체에 힘이 들어가 굳습니다. 이럴 때 간단하게 몸을 풀 수 있는 방법이 팔꿈치 스트레칭입니다. 팔꿈치 스트레칭. 오른손을 앞으로 뻗고 손바닥을 앞으로 한 다음 손가락이 밑을 향하게 합니다. 왼손으로 오른손 손가락 전체를 잡고 안쪽으로 당겨 젖힙니다. 5초 동안 한 후 이번에는 왼손을 앞으로 내밀고 오른손으로 손가락을 잡은 뒤 5초 동안 젖힙니다. 내장 기능을 활발하게 만들어 눈을 좋게 하는 횡격막 스트레칭. 컴퓨터나 TV 화면에 집중하여 얼굴을 움직이지 않으면 눈이 피로해져 후두부 및 주변에 있는 근육도 피로해집니다. 이 근육이 있는 목뼈는 횡격막 신경출구로 이곳이 굳으면 횡격막이 딱딱해져 움직임이 둔해집니다. 횡격막 스트레칭. 바닥에 엎드려 가슴 옆에 양손을 짚습니다. 팔을 뻗어 상체를 젖힙니다. 이 상태로 숨을 뱉어 배를 움푹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배를 부풀리듯이 숨을 들이마셔 심호흡을 2회에서 3회 반복합니다. 눈의 혈류를 촉진하자. 녹내장도 진행을 늦추기 위해서는 혈류를 촉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근본적으로 눈의 기능을 회복시키고자 한다면 혈류를 촉진해 눈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을 따뜻하게 만드는 방법 중 간단히 할 수 있고 효과가 뛰어난 방법이 바로 뜨거운 타올입니다. 손수건 정도 크기의 타올을 한 장 준비한 후 물에 적셔서 짜줍니다. 반으로 접어 끝에서부터 돌돌 말아서 전자레인지로 1분 정도 데웁니다.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눈꺼풀 위에 타올을 살짝 올립니다. 타올이 식을 때까지 약 2분간 그대로 올려둡니다. 따뜻한 타올이 서서히 모양체 근의 긴장을 풀고 혈류를 촉진하여 피로물질의 대사까지 원활하게 만듭니다. 전자레인지가 없을 때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따뜻한 아이 마스크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컴퓨터 작업으로 지쳤을 때나 집에서 쉬고 있을 때 등 눈이 피곤하다고 느끼면 하루에 몇 번이든 하셔도 됩니다. 전신의 혈류를 촉진해 눈으로 따뜻함을 유지하자. 눈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를 더욱 상승시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몸 전체의 혈류를 촉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신의 혈류를 촉진하기 위한 방법은 몸을 자주 움직이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의자에 앉아 있거나 서 있는 생활을 하며 똑같은 자세를 유지합니다. 의자에 앉아 있기만 하면 체중이 허벅지와 무릎 뒤 혈관을 강하게 압박합니다. 서 있을 때도 다리 근육을 움직이지 않으면 하반신의 혈액순환이 악화되어 혈류가 나빠집니다.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고 업무나 TV를 볼 때는 30분에 한 번 정도 일어나 걷는 게 좋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매일 30분 이상 연속으로 가까운 곳을 바라보면 근시가 진행된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고령자는 백내장으로 시각 기능이 악화되어 뇌의 자극이 줄어들면 치매가 오기도 하므로 그만큼 또렷하게 보이는 것은 중요합니다. 알려드린 혈류 증강법을 틈틈이 하셔서 평생도록 밝은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 여건상 책 내용 중 일부만 설명드렸습니다. 책에는 눈 스트레칭,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간단 지압,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는 10초 운동, 눈이 좋아지는 식습관, 눈이 좋아지는 생활습관 등 많은 내용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시간 내서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 만들 수 있는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